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오늘 8월 6일장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은 상승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이런 기회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였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뭐 전기차 쪽으로 우리가 뭐 재료나 모멘텀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이번 달 8월, 9월, 10월까지는 지금 섹터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분석,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보다 지금은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과 시황 쪽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게 맞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앞으로 이런 주도주 교체 시기에 2차 전지가 분명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기회였고, 그럼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갈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한테 또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어저께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 또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내리고 앞으로를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어저께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좀 수익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결국 이거였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100포인트 넘게 코스피가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하락장이 거의 뭐 지금 15년 동안 10번도 안 넘는 그런 하락장이었는데, 그렇다는 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하락장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1일차에는 마이너스 8% 가까이 하락을 하였고, 그런데 중요한 게 1일차, 2일차 두 번 연속 하락을 했던 적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그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장의 문제가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경기 침체가 상당히 제일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9월 금리까지 현재 껴있고, 그리고 대선도 지금 같이 껴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 침체가 고용지표, 실업률 여러 가지 좀 볼 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동 전쟁 리스크인데, 전쟁 리스크는 사실 여기 일본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건 이 경기 침체 그리고 9월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선보다도 지금 앞으로 이런 9월 금리가 인하가 되어 가면서 그 다음부터의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오늘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라는 게 여러분들, 경제라는 게 결국에 좀 안 좋은 지표들, 뭐 고용 지표나 실업 지표나 여러 가지가 이제 침체기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응급처치를 해야겠죠. 응급처치가 바로 금리 인하라는 응급처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요, 일단은 침체기가 들어섰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라는 의견에는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단기적으로 볼 때요, 8월달, 9월달까지, 길면 10월달까지 지금 단기적인 상승세의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 단기적으로 첫 번째 인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10월 초 중순까지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게요. 자,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좀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었나? 1990년도 때 금리 인하가 시작하고 나서 상승세에서 이렇게 지수가 밀립니다. 엄청나게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나오는데, 이 반등이 바로
금리가 약 2%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도인데 이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밀리겠죠. 밀리면서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하락폭이 있을 거고 우리는 뭐다? 이때 지금 여러분들 대상승장이 나오기 전 그 하락폭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이때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AI 반도체 쪽이나 지금까지 상승세를 꽤 이끌어 나왔던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봤는데 그런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침체가 나오면서 이 침체를 가장 이끌 섹터가 무엇이냐? 바로 AI예요. AI. 그리고 이 AI 버블이 저는 언젠가 좀 터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블랙웰이나 여러 가지 뭐 HBM 또 칩도 상당히 핫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AI 쪽에 어느 정도 매출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여기에 공급해오는 그런 업체들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버블은 붕괴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만약 끝나고 앞으로 상승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주도주는 분명 교체가 되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주도주가 교체가 되어 가느냐? 이렇게 하락 기간이 꽤 컸던 그리고 하락 기간이 꼭 길었던 종목일수록 그리고 최근까지 또는 오랫동안 상승을 했던 업종군은 소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저는 2차 전지가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관 외국인에 또 인위적으로 눌렸던 종목들 여기저기서 언론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매도 의견을 냈던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시장 경기 침체가 올 때 에코프로 비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결국 시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9월 이나 전까지 에코프로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느냐가 저는 관건이라 보고 있고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흐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주도주가 2차 전지로 바뀔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시황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배터리가 최근에 뭐 화재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보다 이런 시황적인 부분 그리고 9월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이 역사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 여러분들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은 약 9.76%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지금 4일 연속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나가거든요. 지금 4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가 나가고 최근 3개월간 개인들이 80만 주 정도를 순 매도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현재 이런 눌림목에서 물량을 담고 있는 게 누굽니까? 기관계에서 담고 있다. 기관계는 이 에코프로 BM이 떨어질 때마다 낙폭을 줄 때마다 물량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44만 주를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에서 에코프로 BM을 담는다라는 걸 분명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을 지나 봐야겠지만 결국엔 저는 시그널은 이제 슬슬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버티고 기다려왔던 만큼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 대한 단기 고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 현금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침체기에 대한 낙폭이 올 때 다시 한번 대상승장을 만들기 위한 저점을 저는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런 순간들,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공포 심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H차전지와 에코프로에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절대로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은 아니다. 네. 이전에 이런 데서 남들 다 수익 보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는 지금 다른 흐름입니다. 저는 이때 매도하라고 했다가 욕을 겁나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비면 참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진짜로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 시장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앞으로 더 큰 상승을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 말고도 혹시나 다른 종목들을 들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시황적인 분석 그리고 이런 브리핑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시장 분석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보고서 앞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요, 대상승장 그 전에 또 단기적인 상승이 올 때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코프로 BM 좀 더 시간은 지켜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브리핑 자료들과 앞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또는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또 심심찮게 이런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박프로와 함께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에코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만큼은 제가 최선의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이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BM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 많지만 오늘 시황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내일도 장중이라도 또 찍을 수 있으면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들, 영상들 공유하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밤 편안히 보내시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